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기다림이 길었던 만큼 화끈하게 몰아쳤습니다. 2022-2023 시즌 프리미어리그 8라운드 레스터 시티와 홈경기에 해트트릭으로 올 시즌 득점 포문을 연 손흥민 선수. 영국 공영방송 BBC 스포츠가 60년 넘게 연재하고 있는 매치 오브 더 데이에서 상세하게 분석했는데요. 영국 축구를 대표하는 레전드 게리 리네커의 진행, 그리고 프리미어리그 득점한 경험이 있는 디온 더블린, 맨체스터 시티에서 맹활약했던 잉글랜드 대표 출신 풀백 마이클 리차즈가 출연해서 손흥민 선수의 활약이 왜 대단한지 이 헤드트릭을 전술적으로 상세하게 분석했고요. 또 토트넘과 레스터의 경기 전술적인 쟁점이 된 부분들, 어떤 그 프로그램보다도 밀도 있게 분석한 내용, 지금부터 주요 내용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게리 리네커가 이 방송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이제 트위터를 통해서 손흥민 선수의 득점을 축하하는 글을 올렸는데요. 인크레더블한 두 골을 손흥민 선수가 넣었다. 폼은 피클, 클래식스 퍼머먼트, 빌 쉔클리가 했던 말을 조금 이제 변형해서 다른 단어로 쓴 것인데, 폼은 일시적이지만 클래스는 영원하다라는 그런 말이죠. 이어서 헤트트릭까지 기록하고 나서는 13분 만에 교체를 출전해서 헤트트릭을 기록한 손흥민, 원더풀하다라면서 그가 다시 눈부신 최고의 모습으로 돌아온 것을 보니 너무나 좋다라고 했는데요. 다만 게리 리네커가 토트넘에서도 뛰었지만 레스터 시티에서도 뛰었었고 레스터에 대한 애정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다음 주까지 기다리길 바랬는데 라면서 조금 농담 섞인 글도 추가로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번 경기 손흥민 선수의 헤트트릭 내용을 가장 밀도 있게 분석을 했는데, 그에 앞서서 일단은 이날 경기 레스터 시티가 왜 토트넘의 세트피스에 좀 약한 모습을 보였고, 또 후반전 벤탄쿠르가 기록했던 그 골 과정에서는 어떤 점이 구체적으로 문제였는지 이 BBC 매치 오브 데이에서 한 차원 높은 분석을 한 내용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레스터 시티의 수비 문제에 대해서는 맨체스터 시티에서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경험했던 선수 출신 마이클 리차즈가 소개하는데요. 일단 레스터 시티의 코너킥 수비에는 심리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올 시즌 7경기에서 22골이나 득점을 내줬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취약해져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 기록은 레스터 시티가 프리미어리그에서 치른 역사상 최악의 첫 7경기 실점 기록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지난 시즌부터 올 시즌까지 레스터 시티가 코너킥에서 내준 골이 무려 19골이라고 합니다. 에버튼이 17골을 내준 것도 굉장히 심각한 기록이고, 사우스햄튼 15실점, 브렌트포드 13실점, 크리스탈 팰리스 13실점 등도 있지만 그 어떤 팀들보다 레스터 시티가 코너킥에서 많은 골을 내주고 있죠. 사실 이번 경기는 레스터 시티가 정지 상황이 아닌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는 플레이도 괜찮았고, 또 메디슨도 굉장히 좋은 플레이를 했다고 마이클 리차즈 역시 인정을 했지만, 지난 시즌부터 계속해서 코너킥 상황에서 실점하고 있는 부분이 결국에는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건 그냥 해프닝이 아니라 진지한 문제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레스터 시티가 성적을 낼 수 없다, 승점을 얻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먼저 토트넘의 첫 번째 동점골 상황, 해리케인 선수의 득점 상황을 살펴보면 쿨루셉스키 선수가 코너킥을 짧게 연결한 뒤 다시 받아서 꺾어서 올리는 왼발 크로스 패스를 파포스트 쪽에 케인 선수에게 연결하잖아요. 이때 두 명의 센터백 파이세 선수와 에반 선수의 움직임이 중요합니다. 이 코너킥 장면을 통해서 마이클 리차즈는 선수들의 자신감이 떨어져 있다는 걸 봤다고 했는데요. 두 선수가 앞으로 전진하잖아요. 이 전진의 의미는 무엇이냐? 오프사이드 트랩을 형성하려고 했던 거예요. 토트넘 선수들이 문전 근거리에서 위협적인 헤딩을 하지 못하도록 수비라인 전체를 올려서 크로스패스가 이루어졌을 때 오프사이드 트랩으로 이 상황 자체를 이제 무효로 만들기 위해서 움직인 건데, 나머지 선수들이 따라 올라가지 않았다. 최후방 선수들이 딱 올라갔으면 다른 선수들도 함께 올라가서 크로스패스가 이루어지기 직전에 사전 움직임을 통해서 침투해 있는 선수들을 무력화시켜야 되는데, 나머지 선수들이 안 올라가고 뒤에서 그냥 지키기로 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자신감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빠뜨렸다가 골을 먹으면 어떡하지? 오픈 찬스 내주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주저하다 보니까 빨리 움직이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그림을 그린 것처럼 같이 올라와 줬다면 위협적으로 헤딩할 수가 없었다. 토트넘 선수들도 따라서 올라왔어야 되기 때문에 건드리기만 해도 골이 될 수 있는 상황을 피할 수 있었다는 것인데요. 결국에는 문전 위험 지역에 선수들이 다 몰려서 과부하가 걸렸기 때문에 골을 내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안 되고 오프사이드에 걸려게 했어야 되는데, 여기서 골을 내주면서 레스터 시티의 수비가 더욱더 심리적으로 어려워졌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토트넘의 역전골, 페리시치가 올린 것 다이어가 헤더 슈팅으로 연결하잖아요. 공격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다이어가 수비 뒤에 있다가 앞쪽으로 니어포스트 쪽으로 움직이면서 좋은 움직임으로 골을 넣은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사실 이것은 수비수가 잘못했다라고 리차즈가 지적합니다. 수비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파슨다카와 제임스 저스틴이 니어포스트에서 다이어의 앞쪽에 서 있잖아요. 근데 이 둘이 같은 임무를 맡았다는 거예요. 바로 지역방어죠. 세트피스 지역방어, 니어포스트의 위험 지역을 아예 차지하고 선수를 따라 움직이지 말고 여기를 꽉 막고 있어라. 그런데 소통이 잘 안 됐다. 두 명이나 여길 지킬 필요가 뭐냐? 한 명이 지키고 있다면 움직이고 있는 다이어를 향해서 한 명은 따라가줘야 된다. 내가 여기 있을 테니까 너가 가서 막아라. 이렇게 소통을 해야 되는데 소통이 안 됐고 그게 작동하지 못했다면서 다이어가 프리찬스에서 헤더를 하게 된 것은 두 선수가 역할 분담을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후반 2분 만에 나온 토트넘의 3대2 리드골, 벤탄쿠르 선수의 이제 결승골 장면인데요. 지금 보시면 조니 에반스가 후반에서 공을 잡고 있을 때 왼쪽에 파이스가 있고 또 중앙에 은디디가 있는 상태에서 토트넘의 압박을 상대로 어디로 빌드업을 할까 중요한 장면이었죠. 여기서 개인의 실수가 치명적이었다고 했는데요. 에반스가 공을 잡았을 때 은디디가 내려오고 있잖아요. 은디디에게 패스를 주면서 벤탄쿠르에게 뺏긴 것인데 사실 이때 파이스가 따라 내려와 줬다면 에반스가 은디디에게도 줄 수 있지만 조금 더 안전하게 파이스에게 주고 조금 더 넓은 공간 쪽으로 전진 공격을 할 수가 있었을 텐데 파이스가 안 내려오다 보니까 은디디에게 줄 수밖에 없었고, 왜냐면은 이제 케인 선수가 앞에서 압박하다 보니까 파이스에게 무리하게 패스하다 보면은 바로 차단돼가지고 케인 선수가 골문으로 달려들 수가 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파이스의 움직임이 아쉬웠다는 거예요. 게다가 파이스의 위치에서는 벤탄쿠르가 뒤에서 은디디를 따라와서 이제 물어뜯을 수 있는, 정말 공을 뺏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걸 알고 있었을 텐데 왜 에반스가 은디디에게만 패스를 할 수 있는 코스가 나오도록 움직여주지 않았는지 질책을 합니다. 지금 이 뒤에서 본 장면을 보시면 케인, 히샬리송, 쿨루세프스키, 벤탄쿠르가 사각형을 이루면서 레스터시티의 후방 빌드업을 완전히 좀 봉쇄하는 상황이 됐죠. 은디디에게 패스를 줄 경우에는 정말 이도저도 할 수 없는,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틸레만스 쪽이라든지 뭐 파이스 선수 쪽이라든지 또 앞쪽에 다카 선수 쪽이라든지 패스를 전개할 수가 없는 상태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반스 선수의 시야에서는 은디디에게밖에 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케인 선수를 통과하고 은디디에게 공을 주면 은디디가 공을 전개할 수 있도록 이제 연결한 것인데, 생각보다 벤탄쿠르가 아주 빠르게 달려들고 적극적으로 달려들면서 은디디의 공을 빼앗았고, 공을 빼앗자마자 단독 돌파로 과감하게 문전 우측까지 치고 들어가서 득점을 한 것이죠. 결국 레스터시티 수비수들의 실책이 이 실점의 대가를 치르게 된 것이다. 또 한 번 개인의 실수로 인해 실점을 내준 것이다 라고 소개를 하는데, 이런 장면이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는 게 문제다. 이날 한 번이 아니라 매 경기 이런 수비수들의 판단 미스와 실책 때문에 골을 내주고 있다 지적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소개할 부분이 손흥민 선수의 헤트트릭인데요. 게리 리네커가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일주일 전에 나왔던 말이 허튼 소리, 넌센스였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톱 플레이어에게는 그냥 일시적으로 일어났던 일인데, 우리가 이제 이런 잘하는 선수들이 잠깐만 골을 못 넣고 조금만 부진한 기미를 보여도 막 지적을 하는데, 매번 또 어떤 선수에게든 그런 일이 발생하는데, 이런 일에 대해서는 우리도 뭐 용의자가 아니냐, 우리도 거기에 일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이제 반성하자 얘기를 한 거예요. 마이카 리차즈도 그렇고 디온 더블린도 그렇고 환하게 웃으면서 더블린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모두 손흥민 선수가 얼마나 좋은 선수인지 잘 알잖아요. 그런 퀄리티는 절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잠깐 부진했다 하지만 손흥민 선수가 갖고 있는 능력 자체가 없어진 게 아니고 언제든지 그 능력이 다시 불꽃을 틔울 수 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이제는 뭐 죽었다, 폼이 떨어졌다, 이제는 그렇게 못할 것이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였다는 것이죠. 디온 더블린이 어떤 얘기했는지 계속 살펴보면요, 손흥민 선수는 언제나 득점할 수 있는 위치를 찾아내고 언제나 팀을 위해 열심히 뜁니다. 즉 치명적이면서도 팀 플레이어라는 것이죠. 손흥민 선수가 기회를 만들고 있는 플레이를 본다면 저는 사람들이 왜 손흥민 선수를 의심하는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모르겠어요. 왜 의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우리가 기대하는 모든 퀄리티를 갖추고 있는 선수입니다. 퀄리티 있는 선수는 의심하는 게 아니다. 잠깐 운이 없어서, 잠깐 컨디션이 조금 안 좋아서 골이 안 들어갔을 뿐이지 실력은 그대로다라는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 4대1을 만든 손흥민 선수의 첫 득점 상황을 보시면, 일단 공 뒤에서 레스터시티가 공을 쥐고 있는 상태에서 수비 상황에 토트넘이 플레이를 훌륭하게 했다. 벤탄쿠르 선수가 달려들어서 저스틴의 공을 잘 뺏어냈고 잘 차단했던 것이 시작이었죠. 그리고 나서 벤탄쿠르가 등 뒤쪽에 있는 손흥민 선수를 향해 잘 패스를 했고, 손흥민 선수도 그 공을 잘 포착해서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돌파에 맞춰서 레스터시티의 두 센터백이 따라 내려왔어요. 하지만 따라 내려온 상태에서도 손흥민 선수는 이미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공간도 많고 또 멀찍이 떨어져 있어도 슈팅 능력이 워낙 대단하잖아요. 30야드, 40야드, 거의 뭐 4, 50m를 돌파하고 공을 달고 달려 들어왔음에도 탑코너, 골문 상단 구석으로 슈팅을 했습니다. 두 명의 수비수가 앞에 있었는데 그 선수들을 통과한 슈팅을 했습니다. 사실은 두 수비수가 앞에 있다면 보통은 위험이 될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돼서는 안 되는데, 오직 퀄리티 있는 선수만이 이런 골을 넣을 수 있습니다. 워낙 슈팅 퀄리티가 좋기 때문에 막고 있어도 아랑곳하지 않고 수비를 벗기고 골대를 벗기고 골키퍼를 벗기는 골을 넣을 수 있었던 것이다. 손흥민의 퀄리티가 대단했기 때문에 나온 골이지 레스터시티의 수비가 못했다거나 특별히 전술적인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다 라고 설명한 것이고요.
그 다음 장면은 레스터시티의 미드필드들이 손흥민 선수를 제대로 막지 않았기 때문에 내버려두고 있었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지금 보시면 4명의 선수들이 이선으로 움직이는 토트넘 선수를 따라 움직이면서 손흥민 선수가 뒤쪽에 남겨져 있잖아요. 저런 공간, 저렇게 손흥민 선수를 내버려두고 있습니다 라고 지적하면서 저 4명의 선수들은 손흥민 선수가 뒤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했습니다라고 지적을 해요. 지금 보시면 쿠루세스키 선수가 수비를 달고 내려가는 것인데 저스틴만이 손흥민 선수를 막고 있죠. 그리고 로얄 선수도 오른쪽으로 높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완전히 프리 상황입니다. 여기서 저스틴은 손흥민 선수의 앞쪽을 커버하고 있는데 케인의 패스를 받자마자 왼발로 바로 차자고 결정을 한 거예요. 가마차기 슈팅을 해야겠다. 수비수가 한 명 있더라도 감아서 때릴 수 있다. 이미 2명 앞에서도 오른발 가마차기 슈팅을 했던 손흥민 선수인데 한 명만 앞에 있으면 더 쉬운 상황이 된 것이죠. 게다가 손흥민 선수는 오른발이든 왼발이든 감아서 정확하게 찰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마무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지금 보시면은 오른쪽으로 치고 감을 수도 있고 왼쪽으로 치고 감을 수도 있는데 수비수 한 명이니까 이번에는 아까와 다른 방향으로 역방향으로 슈팅을 때린 것이죠. 수비수를 앞에 두고 저렇게 슈팅할 수 있는 퀄리티야말로 손흥민 선수가 가진 능력이라면서 이런 퀄리티가 있으니까 결국에는 언제든지 골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헤트트릭이 나온 장면인데요. 여기서 비수마 선수가 수비 지역에서 올라와서 공을 차단하고 호이비에르가 받아서 속도를 붙이면서 수비를 따돌리고 올라갔고 호이비에르가 손흥민 선수에게 패스하기로 선택을 했죠. 2명의 센터백이 호이비에르 선수를 이제 커버하면서 오른쪽에 케인에게 줄까? 왼쪽에 손흥민 선수에게 줄까? 헷갈려하는 상황에서 호이비에르가 손흥민 선수를 택한 겁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이 공을 받아서 열심히 뛰어 들어오다가 골대를 마주한 상태에서 속도를 줄여야 되잖아요. 정확하게 슈팅을 하려면 차분하게 속도 줄이고 골문 앞에서 이렇게 침착하게 마무리하는 것. 이게 바로 손흥민 선수의 능력이다. 이것도 아무나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전속력으로 달리다가 공 받고 줄이고 때리고 이게 아주 정밀하게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은 처음에 이 장면이 오프사이드 상황이 됐지만 VAR로 인정이 됐잖아요. 이 오프사이드 장면 보시면 딱 온사이드였다. 사실은 오프사이드에 걸릴 장면이 아니었다. 손흥민 선수도 이미 보고 들어갔다라고 경기 후에 인터뷰를 했을 정도로 굉장한 오심이 나왔던 것인데 VAR이 손흥민 선수의 골을 지켜준 것입니다. 이렇게 속도를 갖고 있고 직접적인 타격 능력을 갖고 있고 결정력을 갖춘 선수가 벤치에 있다면 경기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교체로 어느 시점에 나와서 헤트트릭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손흥민 선수가 가진 클래스입니다 라면서 선발 명단이 아니라 교체 선수로 나오더라도 사실 선발이 당연한 능력을 갖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라도 이렇게 많은 골을 넣을 수 있다. 이게 바로 손흥민 선수의 클래스다라고 다시 한번 칭찬한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에서 교체 출전으로 헤트트릭을 기록한 것은 토트넘 선수 사상은 최초로 이룬 기록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프리미어리그 역사상은 얼마나 이런 기록이 있었을까요? 프리미어리그에서 교체 출전해서 헤트트릭을 기록했던 가장 첫 번째 사례는 1999년 2월 슈퍼조커로 유명한 맨유 출신의 올레 군나르 솔샤르 선수죠. 노팅엄 포레스트와의 경기에서 교체로 나와서 4골을 넣었던 바가 있고요. 2004년 첼시와 울버햄튼의 경기에서 지미 플로이드 하셀바잉크가 기록을 했었고 2005년에는 찰턴을 상대로 웨스트브롬 공격수 로버트 언쇼가 기록을 했었고요. 2008년 4월에는 아스날 소속이었던 아데바요르가 더비와의 경기에서 교체 출전 헤트트릭을 기록했었고 2013년 5월에는 웨스트브롬에 있었던 로멜루 루카쿠가 맨유를 상대로 교체 출전 헤트트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 9월 달에 에버턴 소속이었던 스티븐 네이스미스가 첼시를 상대로 교체 출전 헤트트릭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손흥민 선수가 기록한 것이 역대 7번째 교체 출전 헤트트릭 7번째밖에 없을 정도로 정말 희귀한 기록을 손흥민 선수가 해낸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멋지게 역사적으로 이제 자신의 시즌 첫 골을 장식하면서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집중시킨 손흥민 선수 과연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스타다운데요. 9월 A매치 일정 이후 10월 달에도 중요한 경기들이 이어지고 손흥민 선수의 골이 꼭 필요한 경기들이 이어집니다. 무엇보다 10월 1일 토요일 저녁 8시 30분으로 예정된 아스널과의 북런던 더비 너무나 기대되는데요. 지난 시즌 4위 경쟁을 치열하게 벌였고 끝내 손흥민 선수의 활약 덕분에 토트넘이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얻었죠. 올 시즌에는 아스날도 좋은 전력 보강을 이루면서 초반 5라운드까지 전승을 이루고 비록 맨유에게 첫 번째 패배를 당하게 됐지만 여전히 강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팀인데요. 나란히 강해진 토트넘과 아스날 과연 올 시즌 첫 만남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궁금합니다. 한준TV와 함께 토트넘 허스퍼와 손흥민 선수 프리미어리그의 최신 이슈와 모든 소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